때는 1991년 11월 8일 저녁, 명지동의 한 가정집이야. 여보, 내 왔다. 야, 이 무슨 냄새고? 퇴근을 했는데 맛있는 냄새가 집안에 진동해. 왔나? 찌개 다 됐다. 어이 와라. 응. 어유, 우리 딸 오늘 잘 놀았나?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이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어. 바로 이분이야. 33 장동익 씨. 그때였어. 깜짝이야. 누가 문을 콱콱콱콱 두드려? 계십니까? 장동익 씨. 이 시간에 누구? 뭐 올 사람이 없는데. 여보, 네 잠깐만 나갔다 올게. 동희 씨가 밖으로 나. 그런데 금방 올 것 같던 남편이 안 와. 희한하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찾아온 거잖아. 말도 없이 사라져? 그땐 휴대폰이 있어 뭐가 있어. 남편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 동익 씨의 아내는 새근새근 자는 아이를 등에 업고 밤새 발만 동동 굴렀어. 다음 날 새벽, 근처에 사는 남편 친구 집을 찾아갔어. 혹시 남편의 행방을 알까? 그래, 거기라도 갔을까 싶어서. 그런데 동익 씨도 얘. 우리 남편도 어제 집에 안 들어왔는데. 어젯밤 늦게 수상한 남자들이 찾아왔는데 수갑을 보여주더니 남편을 데려갔다는 거야. 수갑? 수갑을 보여줬다는 거는 뭐 경찰이겠죠? 그렇지. 둘 다 경찰서에 잡혀간 거야. 어머. 그런데 TV에서 이런 뉴스가 흘러나와. 다음 뉴스입니다. 낙동 강변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부녀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범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2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대. 뭐지? 하고 TV를 보다가 동익 씨 어머니가 까무러치게 놀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아이고. 왜? TV에 아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야. 수갑을 차렸어. 진실을 알려면 사건이 발생했던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때는 1990년 1월 4일. 이른 아침이야. 형사들이 차를 타고 낙동강 주변을 살피며 뭔가를 찾고 있어. 멈춰봐. 저기다. 저기. 시체? 한 여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어. 이름은 박현주. 나이는 31살. 부검 결과 사인은 두개골 함몰 분쇄골절. 무언가의 머리를 심하게 가격당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어. 차 안에 동승자가 있었던 거야. 바로 현주 씨와 회사 동료인 김영준 씨야. 그런데 김 씨는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 얼굴과 온몸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어. 사단을 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지. 경찰이 물었어.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강도를 당했습니다. 김 씨는 현주 씨와 데이트 중이었대. 차를 세워두고 함께 노래를 듣고 있었대. 그때였어. 경찰입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경찰이라니까 뭐 김 씨는 의심 없이 창문을 내렸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권총으로 위협을 하더니 벌컥 차문을 열고 들어왔어.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더라. 괴한들은 두 사람을 위협해서 낙동강 쪽으로 차를 몰고 있어. 그리고 강변에 도착하자
김 씨의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을 하고 강 쪽으로 끌고 갔다는 거야. 그 순간 손을 결박한 테이프가 풀렸대.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겨우 빠져나왔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 후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범인들은 이미 현주 씨를 살해하고 도망간 뒤였다는 거야. 자, 형사가 다시 물었어. 그러면 그 범인 얼굴을 봤습니까? 한 명은 키가 저보다 좀 큽니다. 체격도 좋고요. 다른 한 명은 키가 좀 작았어요. 이거는 뭐 못 찾죠? 그렇지. 지문 같은 건 나오지 않았나? 있었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여자 손수건이 하나 있었어. 거기에 남성의 체액과 혈흔이 묻어 있었어. 아, 오, 결정적이네. 그치. 근데 아쉽게도 이때는 DNA 감식 기술이 도입되기 전이야. 혈액형만 확인이 가능해. 검출된 혈액형은 AB형. 일단 형사들은 인근 불량배나 전과자들 대상으로 탐문에 나섰어. 그런데 용의자 특정이 쉽지가 않아.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던 어느 날 부산 사경찰서에 신고가 하나 들어와. 낙동강변 인근에서 경찰 행세를 하는 사기꾼 2명이 있다. 경찰 사칭이라 가만히 있어 보자. 형사의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있어. 낙동강 2년 전에 있었던 낙동강변 살인 사건. 그렇게 체포된 사람이 누구다? 아까 동익 씨. 동익 씨와 동익 씨의 친구야.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이 동익 씨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인 최인철 씨야. 자, 그리고 기억나? 현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잖아. 네. 손수건. AB형? 그렇지. 손수건에서 나온 AB형 혈액형. 인철 씨 혈액형이 AB형이었어. 동식 친구. 가족들은 불이 나게 구치소로 달려갔지. 문이 열리고 동익 씨가 들어왔어. 그런데 동익 씨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렇게 말해. 아닙니다. 여자를 죽인 적도, 강간한 적도, 강도를 저지른 적도 없어. 예. 본인이 자백도 하고 현장 검증까지 다 했으면서 가족 앞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야. 뭐야? 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고문. 동익 씨는 이 끔찍한 고문을 이틀 동안이나 참았어. 이 새끼 이게 안 되겠네. 야, 얼른 온나. 잠시 후 누가 끌려왔어. 같이 따라온 친구 아니에요? 인철 씨. 바로 같이 체포된 인철 씨였어. 네 그 낙동강변에서 얘 장동익이랑 여자 때려 죽였지? 예. 동익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 사실이 아니잖아. 인철 씨는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 고문에 못 이겨서? 그도 고문을 당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거짓 자백을 한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됐어. 자, 검찰은 경찰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야. 네. 고문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 억울하다. 두 사람은 범행을 전면 부인했어. 그래. 그래도 검찰은 경찰이랑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도 조사를 다시 하지 않았을까?
아니, 아니야? 혐의 그대로 재판에 넘겼어.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거야.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좀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피고 최인철, 장동익 두 사람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그냥 범인 정해놓고 그냥 껴 맞추기 식 아니야? 동익 씨와 인철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 무기징역. 아, 뭐 어떻게 그 무기징역 살아야 돼? 아, 세상이 무너지는. 그렇지. 그리고 어느덧 감옥에 들어온 지 10년이 흘렀어. 어떡해. 2003년 8월이야. 교도관이 동익 씨를 갑자기 불러내. 1282번 장동익 축하한다. 석방? 감형을 받은 거야. 모범수였거든. 이제 무기징역이 아니야. 징역 20년. 이 소식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을까? 가족들한테. 그리고 특히 어머니. 어머니한테. 그런데 바로 알리지 않았어. 왜? 곧 있으면 합동 접견이 있을 거거든. 그게 뭐야? 그 유리로 막혀있는 접견실이 아닌 야외에서 가족들하고 얼굴 맞대고 밥도 먹을 수가 있어. 감형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얼마나 좋은 기회야. 동익 씨는 그날만을 설레하면서 기다렸어. 그런데 1282번 장동익. 어머니가 못 오신다는 연락이다. 왜? 어? 합동 접견에 어머니가 못 오신다고? 어머니도 그날을 엄청 기다리셨는데. 많이 편찮으신가? 암 투병 중이셨어. 사실 그동안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견디고 또 견디셨대.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돌아가시는데 눈 하나 깜도 못하고 그대로 파작 뜨고요. 이래 힘으로 눈을 파작 뜨고 이래 돌아가시더라. 돌아가신 거야? 동익 씨 감형 소식을 못 들으신 거야. 마음이 아프지. 그리고 동익 씨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장례식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됐어.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다시 10년이 흘렀어. 2013년 4월 26일 밤 진주 교도소 앞이야. 교도소 밖으로 누군가 나와. 동익 씨. 동익 씨? 장동익 씨. 21년여 만에 출소하는 날이었거든. 33세 들어간 청년이 55, 그래서 중년이 돼서야 밖으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사진. 인철 씨? 인철 씨야. 인철 씨도 지금 감형을 받고 출소를 한 상태였거든. 네. 동익이가 저를 찾으려고 집안 매제가는 그 가게에 왔더라고요.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우리 일을 하자. 누명은 벗어야 될 거 아니냐. 본격적으로 이제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하는 거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의기투합했어. 이 분홍 보따리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인권위원회 여기저기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 그렇게 또 3년이 흘러. 저는 세간의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아, 알지? 알지. 이 상황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사실. 이 사건은 절차 실체에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절차에서는 고문이 있었고, 고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류 조작을 했고, 또 서류를 은폐했고. 사건 기록을 왜 은폐했을까? 그게 가장 궁금하네. 그렇지. 박준영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 싶다 팀과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합니다. 최인철 씨를 범인이라고 지목한 결정적 증거. 아, 손수건? 손수건. 여기서 검출된 그 혈액형은 인철 씨와 같은 AB형이었어. 자, 근데 이 기록을 합니다. 증거물 10번. 손수건이란 뜻이야. 혈액형을 판정한 것이므로 A형과 B형, A형과 AB형, B형과 AB형이 혼합된 경우에도 AB형으로 반응할 수 있음. 이게 그 혈액이 이게 다른 피와 섞였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 정확해. 그런데 경찰들은 이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고 자신들 마음대로 취사 선택을 해서 인철 씨를 AB형이네.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더 황당한 건 처음에 두 사람이 이 피해자를 어떤 도구로 해쳤다고. 뭐 강목하고 돌 뭐. 근데 애초에 범행 도구가 될 수 없어. 왜? 두 군데 그 2회 때렸다는데 강목으로 맞으면 두피와 그 흉기 사이에서 두피가 쉽게 찢어지는 부위예요. 근데 이 오른쪽 이마 이쪽에는 개방성 손상 외에는 다른 곳에 찢어진 상처가 없다. 이상했어.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어쨌든 이제 누명을 벗어야지. 박 변호사는 2017년 5월 재심 신청을 했어. 자, 그렇다면 재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아, 무죄. 기나긴 세월을 참고 올 때면은 오늘 같은 날을 학술고담에 기다렸었고 지금 가슴이 벅차고 좀 울컥거리고 그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30년 만인 2021년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았어. 근데 이렇게 그냥 무죄하고 끝이야? 그때 30년 전에 고문했던 경찰관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안 묻나? 아, 중요하지. 씨한테도 고문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분이 진짜 엄궁동 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아요? 와, 상태 많이 안 좋네. 어? 고맙습니다. 최인철입니다. 옛날에 엄궁동 사건. 당신들하고 한 얘기 없어. 나가. 장난아 지금. 나가. 나가. 어쨌든 경찰이고 검찰이고 전부 모두 다 부인. 지금까지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대. 화를 냈으면 냈지. 가족들한테 안 창피할까? 그러니까. 누명을 벗은 두 분.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 보상금을 신청했어. 받아야죠. 받아야죠. 이 대목은 조금 시원해. 네, 받아야죠. 보상금 전부 받았어. 그래, 이건 뭐. 근데 이분들이 참 대단하신 게 이 보상금으로 또 장학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대. 이런 사람들 고문해가지고 진짜. 재단 사업에는 박준영 변호사도 함께 하고 계셔. 야, 이건 너무 멋지지 않아? 동익 씨와 인철 씨,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내가 지난날 잘못했다 그런 건 생각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맑은 것만 생각하자. 앞으로 잘 살자. 그래. 굳은 일은 잊어버리고. 아파서 미워서 그리워서 그 언젠가 꿈속에 그대
박지미, 빨리 짐 싸라. 엑소더스. 지상 최대 규모의 구출 작전이 시작이 돼. 무려 20만 명. 20만. 공공군이 코앞까지 왔다는데 우리 차례가 오긴 할까? 나 이리고 하면 죽는다는데. 절체절명의 갈림길이야. 내 손이나 꽉 잡으라.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 사람들 전부 탈출을 할 수 있을까?